지금 일주일 동안 대통령에 대한 그 여론조사 해보셨잖아요. 네. 해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뭐가요? 뭐가 어때요?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다. 이번 주 조사는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좀 보수가 서서히 결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결과를 놓고 보면 보수가 총선을 앞두고 서서히 결집하고 있다.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정말 인상을 그랬는지.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는 건데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긍정평가가 35.0%, 부정평가가 61.5% 나왔고요. 지난주보다 부정은 3.2% 줄어든 반면 네. 긍정은 2.8%포인트 올랐습니다. 굉장히 올랐네요. 일단 20, 30대에서는 오히려 소폭 내렸는데 네. 지지도가 40대에서 70대까지는 골고루 상승을 했고요. 네. 특히 보수층에서 한 4.8%, 그러니까 자신을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분들이 그 지지도가 4.8%가 올랐어요. 지난주보다. 왜 그랬을까? 우선 뭐 영국 국빈 방문한 효과도 좀 있고. 왜 웃으세요? 국빈방문의 효과는 안 보이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북한 변수가 좀 있지 않았나. 북한이 정찰의석을 발사했잖아요. 그에 따른 대응들, 뭐 9.19 합의를 정지하겠다. 또 연이어서 또 북한은 아예 폐기하겠다라고 나오면서 보수층의 그 정서를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부정평가가 되게 높잖아요. 여전히 60%대죠. 네,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60%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착화가 됐다. 예. 그러니까 35대 60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도로 계속 가는 게 아닌가. 예. 60% 밑으로 최근에 보면 60% 밑으로 부정평가가 떨어진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 몇 주간. 60%대는 그냥 달고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그 국정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전략을 잘못 세웠어 그래요. 그래요? 윤석열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빠지는데 그냥 적당히 비판만 하니까 보수가 결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보수의 특징인데 보통 이제 우리 보수라고 하면 뭐 시장주의, 성장론, 온정주의, 도덕, 품격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만은 한국의 보수는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보수 중에 한 30, 40%밖에 안 되는 것 같고 한국의 보수의 대다수는 반정립이에요. 어디서 찾느냐? 난 민주당이 싫어. 난 북한이 싫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편에 뭐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어요. 대세론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대세론 추정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내가 믿는 것이 망한다고 하면 무너져요. 언제냐? 박근혜 탄핵 때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 25% 가던 지지율이 5%로 싹 민물처럼 빠지는 건 뭐냐면요. 박근혜가 탄핵될 수 있어, 쫓겨날 수 있어 이러니까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사람이 확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알고 윤석열 정부 망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강하게 못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여론에 대한 이론 중에 그 밴드웨건 현상과 언더독 현상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류는 밴드웨건 현상이에요. 대중들은 이기는 쪽에 줄 서요. 약자를 응원하는 것은 극소수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긴다, 상대가 망한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선언적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쓰는 것도 저는 한몫했다고 봐요. 지금 그 총선이 다가오면서 인물 역할론들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여당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인물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어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등등을 넣어서 해봤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누구를 간판으로 내세워야 총선에서 승산이 있느냐 이걸 네. 물어본 거예요. 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6%로 1등을 했고요. 네. 다음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7%. 네. 그다음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7%. 그다음에 그 외 다른 인물이 8.6%고요. 김기현
현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6.1%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인물이 없다라고 답변한 분들도 22.6%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이준석 전 대표 차이가 거의 한 10%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어요. 특히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030 세대에서는 한동훈 장관한테 근소하게 앞서는데 나머지 40대부터 70세 이상에서는 크게 벌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특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목표를 삼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만 놓고 보면 네. 이준석 전 대표는 11.9%의 지지밖에 못 얻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네, 한동훈 장관은 41.9%, 무려 30%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차이가 이준석과 한동훈의 차이는 보수에서 이번에 좌우를 했다. 보수층에서. 그래서 보수 지지층만 놓고 보면 한동훈 장관이 55.8%, 이준석 전 대표가 12.5%로 오히려 원희룡 장관보다도 낮았다. 그러니까 보수층의 지지를 못 얻은 결과가 나온 거죠. 이준석 전 대표는. 아까 우리 박 부원장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대세, 보수에서도 누가 얼굴이냐 이걸 벌써 빨리 캐치한 거죠. 그게 한동훈 장관이라는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아니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구에서 신당 차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구에서 차리는 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대구에서 승산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안 따져보고 그냥 본인이 명분은 한다는 좋아요. 거야? 명분은 좋죠. 지난번에 국민의당 할 때 호남에서는 크게 바람을 일으켰는데 대구에서는 그런 바람을 일으킬 만한 기대감이 이번 결과만 놓고 보면 별로 안 보인다. 이렇게 봐야죠. TK 정서는 한동훈이다. 좋아요. 요 얘기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이준석 대표가 그간의 행보를 잘못했죠. 인유한 위원장과의 그 말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서 TK 정서에 호흡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유한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예의 없는 이준석이라는 원래 이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좋아요. 정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얼마 나왔습니까? 44.8% 그 다음에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37.5%. 없음이 11.7%인데 네.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난주만 해도 양당 차이가 12.3%포인트 차이였는데 네. 7.3%로 줄어들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뭐 국힘이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좀 봤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일은 별거 없어 보이는데 논란만 좀 있었거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 청년비와 뭐 현수막 논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최강욱 의원 전 의원 네. 발언 논란이라든지 특히 최강욱 의원 발언 논란이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여파가 좀 컸죠. 그 부분이 또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대 7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크게 올랐어요. 60대 같은 경우는 7.5%포인트 올랐고 70대에서는 8.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보수세가 강한 이 노년 세대에서 좀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그 이준석 대표가 보수층의 지지를 못 얻는 것도 인요한 그 위원장 말이 말하자면 그런 전통적 보수층의 어떤 정서를 좀 자극하는 그런 버릇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알고 일부러 얘기를 한 건지 물론 오늘 뭐 사과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좀 재밌게 해주실 수 없어요? 해석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아니 본인이 좀 재밌게 해야지. 나보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나보고 힘이 있네 없네 물으면 안 근데 되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론조사 수치 자체가 다 비정상 상황이에요. 한국이 비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왜? 평상시에 야당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역대로 보면요. 야당 지지율은 한 25%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당은 30% 초반대.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그 전선에 지금도 맞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야당 지지층들은 집으로 못 가고 그 전선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고 여차하면은 윤석열을 몰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과 이제 여당 지지층들은 빠졌다가 아이고 야권이 결합하니까 우리도 다시 들어가야지 해서 결합하고 이런 상황으로 돼서 지금 정치 과잉과 대한민국의 비정상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좋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통과할 것 같은데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진퇴양난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한 것도 있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예,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걸 물어봤어요. 찬성한다가 60.5%, 반대한다가 31.1%.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도 된다가 29.5%. 아니요. 특검 자체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0.5%고요. 특검 자체. 네. 그다음에 특검에 반대한다. 특검을 아예 도입하는 걸 반대한다가 31.1%.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하고 좀 유사합니다. 국민들 10명 중에 6명은 찬성을 하고 있다. 늘 이런 답들이 왔거든요. 지역별로도 보면 대구, 경북,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모두 찬성이 높습니다. 다 과반수를 넘고 있고요. 중도층만을 놓고 보면 찬성이 65.6%나 되고 반대가 22.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은 일단 통과시켜라. 이게 60.5%라는 거고. 네. 이제 통과된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냐 네. 마냐. 이거 두 번째 단계인데 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대통령이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물어본 것은 60.8%.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29.5%. 그러니까 아까 질문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죠.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부담이 많이 되겠는데요? 부담이 많이 되죠. 전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봐요. 그래도 부담스러워도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이루어져 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거짓말한 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현직 대통령은 민형사상으로 형사소추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탄핵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고요. 그 거부권 행사가 김철근 실장님이나 우리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분들의 하나의 이 분화점들,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김웅 의원,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은 차라리 이거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길고 나는 모든 검사들, 실력 있는 검사들이 다 뒤져도 결국 무혐의 아니냐. 뭐 특검 나부랭이들이 이런 거 해봤자 무엇을 건져내겠냐. 그냥 하라 이러던데. 김웅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빠져나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특검을 엉터리로 짜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김웅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하지 않고 공천받을 거라고 봐요. 손준성 그 고발사주 의혹에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을 내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장깨를 써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가 만에 하나라도 나에게 김건희 특검이 온다면 내가 철저히 뒤집어주겠다 이랬어요. 그런 기적이 발생을 한다면. 네. 나에게 오는 기적이 발생한다면. 아니 저기 야당 몫으로 이성윤 검사 추천하면 됩니다. 추천하면 됩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판단하시는 게 이 김건희 특검 이야기가 실제로 유무죄를 밝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판정에서 나왔던 의혹만으로도 일반 상식으로도 충분히 유죄 전개가 차고 넘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야당은 제대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판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 사안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밀란인 거죠. 밀란이요? 밀란이 일어나야 방법이 되는 없어요? 거죠. 아니 60%가 찬성하는데 그 60% 민심을 무시하고 30%만 따른다? 이것도 선택적 민심이죠. 밀란인 거죠.
지금 그 민주당과 이 민주당 계열 정당의 분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의 문제를 국회의원 숫자를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그런 탄핵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빠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 123석밖에 안 됐어요. 그럼 뭐냐? 결국은 국민적인 항쟁이 일어나면은 여당 내에도 그나마 합리적인 세력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87년 6월 항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가지고 6월 항쟁이 성공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 결국은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의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야당이 그래서 지금 제가 비판하는 것이 여의도라는 섬에 갇혀가지고 기득권과 특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부권을 행사해도 다시 원래 이게 거부권이라는 게 거부한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부의되죠. 다시 국회로 오거든요. 예. 그럼 그때면 200석이면 되는 거예요. 200석이 아니고 그때는 참석자의 3분의 2입니다. 참석자 3분. 예. 그래서 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심이 움직이면 여당에서도 또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찬성표를 또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무기명인가요? 기명인가요? 무기명이죠. 무기명. 그것도 중요하네요. 자,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 하고요. 이제 보너스 시간이 왔습니다. 영친님과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입니다. 쇼미더 영심 시간이죠. 뉴스인사이드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짚어보고 신박한 댓글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혀 신뢰롭지 않습니다. 자, 너의 몸을 보여주세요. 영친이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하나 이겁니다.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9,5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많은 응답하신 분들이 위성 정답 없는 완전 연동형 74%, 그다음에 11%가 예전이 좋아 병립형 이렇게 말씀하셨고 8%가 지금처럼 준연동형 5%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론조사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네.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설명하지 않고 이 제도가 가지는 정치적 게임을 던져가지고 어느 것이 좋겠느냐라고 선택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권과 언론의 반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진보 성향이라고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연동형을 선호해서 기사를 많이 쏟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답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겨레가 뭘 알아? 경향이 뭘 알아? 제가 대놓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니까.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좋은 제도, 훌륭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적인 시대 정신에 필요한 단기적인 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이 소멸하면 또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 한겨레라든가 경향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다원화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다른 주장을 합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조기에 사라질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연동형이 될지 병립형이 될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분화되는 세력들이 과연 탄핵에 찬성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단축에 찬성할 것인가에 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제도를 저는 선택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안 해준다라든가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세게 말씀하시네. 알겠습니다. 근데 댓글은 못 읽겠어요. 읽어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피디님이 개념들을 모르겠어요.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셔야 할 때 이런 맞아요. 병립형이 뭔지 어렵죠 이게 사실. 한번 저를 불러서 특집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특집이니까 좀 쇼미더머니도 많이 주시고. K님이 양당으로 담을 수 없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완전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루셨네요. 그 다음 분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진정 선진국이고 대의 민주주의 실현이다. 또한 반윤연대라는 빅텐트로 뭉쳐 독재 검찰 정권 막아내려면 현행 연동형이 유리하다. 그분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분의 말씀이 성립이 되려면은 지금 신당하겠다는 사람들이 반윤연대 하겠다, 윤석열 퇴진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셔야 돼요.
그렇게 다 연합으로 모여야 된다. 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유저 KC3P님께서 연합 정치로 양당 카르텔 정치를 막아야 함. 싸우는 정치 그만 보고 싶다. 이게 이탄희 의원이 계속 주장하셨던 네.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KNU님께서 선거제도 개편을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 맞는 말씀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위성정당 같은 꼼수가 생기는 거예요. 라고 댓글을 다셨네요. 그 다음에 유저 NZ1님께서 제도가 문제냐? 욕심 많은 기득권 놈들이 문제이지. 가능하다면 싹 갈아엎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주은님께서 난 그냥 모든 정당 해산시키고 비례대표도 없애고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2선 이상은 못하게 법제해야 한다고 본다. 정당 정치가 나라가 망치고 있다. 권력력에서 못 벗어난다. 뭐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뭐 선물들 드릴까요? 선물 드릴 사람 한 분씩 뽑아요. 자, 두 분만 뽑죠 오늘은. 저는 양당으로 담을 수 없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완전 영동형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분. 주신 K님. 네. 또 저는 아까 저기 빅텐트 반윤연대 빅텐트 이야기하신 분이 제일 와닿는데요. 좋아요. 두 분께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